4학년 2학기 수학 4단원 사각형 94쪽에서 95쪽까지 사각형에서 줌 탈출하라 라는 원격 수업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실 및 생활 주변에서 직각인 곳이나 서로 만나지 않는 직선을 찾는 활동을 통하여 직선의 수직 관계와 평행 관계를 이해한다.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에 대한 분류 활동을 통하여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를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입니다.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살펴보면 도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이 중에서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마름모를 구분하여 찾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수직, 평행,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묻는 질문으로 이것을 직접 학생들이 그려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3번 문제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평행사변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4번 문제에서는 사다리꼴과 정사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도형의 종류를 찾는 문제가 나옵니다. 5번 문제에서는 마름모의 모양을 주어지고 마름모의 정의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수업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사각형의 특징을 알고 종류별로 구분하기는 퀴즈 중심 원격 수업 패들렛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직과 평행 개념 알기는 실시간 쌍방향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때 줌 소웨이실과 휠 오브 네임즈 라는 수업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 풀기는 퀴즈 중심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의 정의는 실시간 쌍방향, 줌 소웨이실과 휠 오브 네임즈를 통해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수업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원 전체를 복습해 보았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빈칸 뚫기를 통해 단원 전체를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단원 4단원 사각형이라는 단원을 총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빈칸을 채우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알려주세요. 다음으로는 사각형 줌 탈출 1단계에서 6단계 퀴즈 풀기입니다. 이것은 패들렛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패들렛을 통해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줌 탈출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비밀번호가 걸린 패들렛을 풀면서 아이들은 줌 탈출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줌 탈출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선생님이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풀면서 어떻게 이 줌을 탈출할 수 있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 왼쪽에 보면 문제 푸는 방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이 순서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문제를 푸는 방법 첫 번째 문제를 풉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여기 첫 번째 숫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거든요. 우리는 4학년 몇 반이다. 자, 우리는 4학년 몇 반인가요? 그렇죠. 우리는 2반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공책이나 메모지에다가 2라고 쓰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만 아래에다가 써놓을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지 못할 거예요. 선생님이 막아두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받은 두 번째 문제를 풀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숫자도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교실은 몇 층에 있나요? 우리 4학년 2반 교실 몇 층에 있나요? 네, 그렇죠. 우리 5층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숫자는 5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를 합쳐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세 번째 문제까지 있네요. 이랬을 때는 세 번째 숫자까지 모두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몇 명일까요? 모두 몇 명인가요? 네, 우리 반은 모두 26명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세 문제를 모두 풀었어요. 풀어봤더니 2, 5, 2,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보면 첫 번째 문제 정답과 두 번째 문제 정답을 합쳐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합친다는 말은 이 2와 5와 26을 더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걸 그대로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번호는 2526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쓰냐? 맨 오른쪽에 보면 다음 레벨로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분홍색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2526 이거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레벨로 이동을 해볼게요. 비밀번호는 2526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럼 바로 이렇게 레벨 1으로 올라갔죠. 자, 그럼 레벨 1에 갔으니까 레벨 2로 가야 되는데 비밀번호는 이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을 이것과 이것을 그대로 나란히 써준 다음에 다음 패들렛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들어가서 또 비밀번호를 치면 다음 문제를 계속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줌 탈출 연습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링크는 채팅창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질문 있는 친구들은 줌으로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네, 불편한 친구들은 줌을 아예 나가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탈출에 성공하세요. 화이팅! 마지막으로 사각형 줌 탈출 7단계 탈출하기입니다. 이는 줌 소외실과 휠 오브 네임즈를 사용하였습니다. 선생님들 컴퓨터에서는 아이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질문할 수 있는 원래 줌이 있고 또 소외실을 열어서 학생들이 7단계까지 탈출하면 이 소외실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원래 사용하는 PC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PC를 한 대 더 연결하시거나 또는 모바일로 들어가셔서 소외실에 학생들을 배당해 주셔야 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줌 탈출 6단계까지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자, 지금 7단계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모두 채팅창에 비밀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비밀로 해주셔야 돼요. 만약 비밀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친구는 자동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비밀로 해주시고요. 이제 선생님이 이 휠을 돌릴 텐데 이 휠을 돌려서 나오는 도형 또는 나오는 개념에 정의를 써주면 돼요. 뜻. 근데 교과서를 찾아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비밀로 선생님한테 채팅창으로 보여주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누구누구 통과라고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는 통과했으므로 이 줌을 완벽하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마름모의 정의를 채팅창에 비밀로 적어주시면 돼요. 네, 학생 A 통과입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네, 학생 B 통과입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네, 모두 통과했으므로 나가주시면 돼요. 이제 선생님 다음 친구들 받을게요. 수업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후기는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입니다. 퀴즈를 통해 학생의 흥미와 집중을 높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7단계의 패들렛에 보면 학생들의 후기를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 후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들이 재미있었다, 쉬웠다, 풀만했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 라는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매 단원마다 나오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이렇게 재구성하여 학생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 스스로 교과서를 찾아보게 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휠 오브 네임즈를 통해서 개념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는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그 개념의 정의를 잘 모를 경우 교과서를 직접 뒤적뒤적이면서 정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억지로 교과서를 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탈출을 위해서 스스로 펴게 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이해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단계를 진행하며 어려운 문제 또는 도움이 필요한 문제는 줌으로 들어와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아쉬웠던 점입니다.
학생들의 후기를 살펴보니 쉬웠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한 시간이 필요한 점입니다. 쉽게 푼 친구들은 10분 안에도 풀고 탈출에 성공하였고,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2시간이 지나서도 어려워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활동을 진행하시기 전에 제한 시간을 1시간 또는 30분이라고 먼저 제시해 주시고 학생들이 최대한 그 안에서 풀 수 있도록 줌의 제한 시간을 띄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충학습 및 피드백이 필요한 점입니다. 2시간 또는 1시간이 걸리는 친구들에게 탈출을 성공하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지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수업에 사용한 도구 휠 오브 네임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 수업 도구 휠 오브 네임즈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휠 오브 네임즈는 이 사이트에 먼저 들어오시면 정말 쉽게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주소는 아래 자막으로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보이시는 화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다 오른쪽에 있는 이 칸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 화면에는 알리라는 친구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요. 여기 이렇게 알리라는 친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씩 넣어놨더니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휠 오브 네임즈에서 기억해야 될 건 단 하나인데요. 한 줄이 관역판의 한 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밑에 있는 가브리엘을 이렇게 지운다면 한 칸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다 지우고 아까 수업에서 만들었던 걸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사각형의 종류, 사다리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평행, 사변형, 그 다음에 마름모, 다음 수직, 평행, 그 다음에 평행선 사이의 거리. 자,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용했던 화면과는 조금 다르죠? 네,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은요, 오른쪽 위에 보면 Add Image라는 곳이 있습니다. Add Image에 들어가셔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사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다리꼴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사다리꼴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다리꼴을 이렇게 위로 끌고 와서 한 칸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완성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얘를 모두 지워주시고요. Add 이미지 들어가셔서 내가 사용할 이미지들을 쭉 드래그해서 한 번에 불러옵니다.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한 칸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은 한 칸에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그림이 다 들어간다면 옆에다가 이름만 써주시면 됩니다. 사다리꼴, 네, 이렇게 이름을 모두 써보았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 글씨가 그림을 가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도 크게 가려지지 않아서 저는 이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서 셔플을 누르면은 이렇게 순서가 랜덤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걸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제 여기 있는 관역을 눌러주시면 돼요. 또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관역판을 돌려서 평행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봐주셔야 될 점은 이 클로즈와 리무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클로즈를 한다면 평행이 뽑혔다라고 하고 원래 관역판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리무브를 누른다면 이 평행이라고 나오는 칸이 지워지게 됩니다.
한번 리무브를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평행이 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유용한 점은 학생들을 고루 발표시킬 때인데요. 만약에 이곳에 정사각형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친구들의 이름, 철수, 영희 같은 친구들의 이름을 쫙 넣어놓은 다음에 발표를 시킨다면 우리 반 모두를 하나하나씩 리무브 시키면서 우리 반 모두가 한 번 이상 발표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만약에 이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저장하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세이브를 눌러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구글이나 트위터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이나 트위터 계정이 있으시면 이때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면은 이제 다음에도 똑같은 화면을 불러오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휠 오브 네임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